안녕하세요. ESPN 리그에 참여했었던 본 보야치 팀장입니다. 팀 이름대로 한 시즌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1617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잘 알지도 못하는 NBA를 드래프트부터 하나하나 도움받아가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되고 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덕분에 이제 30개 팀 주전들은 거의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숫자만 해도 대충 150명이니 엄청 많이 알게 됐네요. 한 시즌 동안 재미있었고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가족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드래프트부터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시즌 드래프트도 추석 기간에 하나요? 이번 시즌은 추석 기간에 여행 일정 안 잡으려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해보자면 내년 시즌엔 소정의 참가비를 얻어서 시상식을 열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시즌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팡콩남 시즌2 26화. 네, 오늘은 에필로그. 네, 드디어 6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놀라셨죠? 이제 시즌2 에필로그를 앞두고, 제가 이제 커미셔너로 활동을 하면서 저와 같이 리그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서 제가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남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총 6분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메시지는 계속 방송 중간중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이제 ESPN 리그의 우승자 본보야지님 지난주에 방송에 참여하셨었죠. 그때 이제 어우동 거렸는데 그게 이제 말에 힘이 있나 봐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말에 뼈가 있었는지 그게 그렇게 정말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던데, 오히려 안 되던데. 네, 그렇게 우승을 결국에 하셨어요. 굉장히 이번 시즌 통틀어서 아마 최대 이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이제 계속 중간중간 넣어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시즌2 마지막 화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 지금 인터넷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뭐 인터넷 망이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긴급 복구 중인데 하필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인터넷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핸드폰 핫스팟을 켜서 1시간 넘게 지금 인터넷을 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해놨어야 했는데 요즘 좀 바빠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인트로를 해봤고 일단 여기서 하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저와 같이 10월 달에 방송을 진행하셨었던 45도 뱅크샷님 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팡콩남님과 야후 판타지가 함께한 뱅크샷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시즌이 마무리되었는데 다행히 목표했던 15명 중 중간인 7등 이상과 로티서리 100점은 운 좋게 살짝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과 즐겁게 한 시즌 잘 달려올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신 팡콩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도 하게 되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수다 떤 거 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즌에도 같은 리그 하신 좋은 분들과 계속 함께 하기를 바라며 팡콩남님 파이팅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대로 이제 제 맘대로 어워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명 팡콩남의 내 맘대로 어워즈입니다.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 상을 갖고 이제 선수들한테 의미로 부여를 하는데 좀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그러니까 NBA 그 커미셔너 쪽에서 주는 일반적인 상과는 좀 다르게 판타지만을 놓고 스탯만 보고 정말 그냥 골라봤습니다. 좀 참신하고 좀 독창적인 상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번 지금 언급해드리려는 상은 일단 이거는 그냥 기념비적으로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일단은 시즌 MVP. 시즌 MVP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저는 웨스트브룩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웨스트브룩이 세웠던 대기록은 오스카 로버슨 이후에 처음 나온 대기록이면서 또 거기에 시즌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을 했다 보니까 물론 하든이 더 잘했고 하든의 팀 성적이 좀 더 좋았고 좀 더 뭐 PER적으로 높고 막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규 시즌 트리플 더블,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좀 신이 점지해준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웨스트브룩이 속한 오클라호마 시티 자체도 일단 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듀란트가 빠졌는데도 시즌 6위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나름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팀이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듯이 좀 이렇게 좀 얄궂은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브룩과 하든이 이제 외나무다리 위에 서서 혈투를 펼치게 되는데, 일단 시즌 MVP는 저는 웨스트브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승자에 따라서 이제 이 둘의 자존심 싸움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MVP 뭐 트로피는 1라운드 끝나고 보통 부여가 되는데, 웨스트브룩이 만약 이긴다면 2라운드 홈 경기에서 받을 테고, 만약 웨스트브룩이 진다면 이제 택배 MVP가 되겠죠. 집에서 MVP를 개봉해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글쎄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이 둘이 만난다 생각한다면, 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휴스턴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에 웨스트브룩을 앞세운 또 그 썬더 팀이 세크라멘토 스퍼스를 아주 갖고 논 거를 생각하면은 오클라호마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플레이오프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미쳐 날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야생마 같은 느낌. 그리고 또한 오클라호마는 이번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타지 깁슨이라는 또 괜찮은 베테랑 선수를 영입했고, 이 선수 또한 투쟁심이 넘치다 못해서 팔팔 날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깁슨 같은 경우에는 또 제어를 할 땐 또 제어를 잘 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웨스트브룩이나 뭐 칸터 뭐 이렇게 좀 제어 못하는 선수들을 잘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에너지 넘치는 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정말 조금이라도 작은 확률을 생각한다면 라이언 앤더슨과 에릭 고든의 부상이 여기서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아무래도 로테이션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는 큰 확률은 아니지만은, 라이언 앤더슨이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조금 많이 결장을 조금 했고, 찔끔찔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고든은 별로 안 했고 그랬는데, 플레이오프는 사실 모르죠. 지난 시즌 커리가 휴스턴을 만나서 다치지만 않았어도 아마 지난 시즌 파이널은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누가 다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아무래도 유니폼들이 좀 더 다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이언 앤더슨과 에릭 고든 이 두 선수가 오히려 저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웨스트브룩과 하든은 뭐 이래저래 둘 다 잘할 선수이다 보니까는 맞짱을 뜨더라도 그냥 거의 1대1 상황이 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이언 앤더슨 같은 선수는 사실 오클라호마에 잘 없는 선수, 유형의 선수고, 맥더맛이 이적했고 그랬잖아요. 뭐 사보니스는 아직 좀 그 라이언 앤더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에릭 고든 또한 올라디포와는 또 다르게 3점 슛이 월등하고, 또 뭐 득점력, 폭발력 그런 거 무시 절대 못하고, 또 고든 뒤에 바로 루이 윌리엄스도 있기 때문에 뭐 벤치 에너지를 따지면은 사실 휴스턴이 좀 더 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 중에 하나이고, 이번 서부 컨퍼런스 브라켓이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앞권은 1라운드 3위와 6위,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시티의 대결일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시즌 MVP에 이어서 그대로 따라가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얘기를 해봐야 될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기량 발전상입니다. 뭐 NBA의 그 기량 발전상 기준과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까다롭죠. NBA의 기량 발전상 수상 기준은 뭐 지난 시즌에 비해 뭐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그거겠지만, 저는 그냥 판타지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선수의 클래스와 상관없이 그냥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영향력이
월등하게 높아진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듯이 그냥 일단 저는 쿤보, 예, 아테토쿤보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량 발전에 있어서. 지난 시즌 16.9득점에 7.7리바, 그리고 4.3어시, 또 1.4블락, 1.2스틸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시즌 22.9득점, 또 8.8리바, 그리고 5.4어시스트, 1.9블락, 1.6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출전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 전 경기 출전에, 한 경기 출전 안 했네요. 네. 지난 시즌 야투율이 50.6%였고, 3점슛 성공률이 25.7%,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72.4%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야투율이 52.1%, 3점슛 27.2%, 그리고 자유투 77%로 전 야투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좀 발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득점에서 6점이나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고, 또 리바운드도 늘어났고 어시스트, 블락 다 늘어났어요. 네, 특히 블락이 거의 이제 2개에 육박한다는 것은 웬만한 샷 블락커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정말 블락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스틸도 2개 가까이 해주고 어시스트까지 지금 5개를 넘긴 거면은 리그 거의 탑 30가드 위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시즌 PER도 26.13으로 굉장히 높은 스틸을 기록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 쿤보가 2라운드 초반, 네, 2라운드 중반까지 절대 안 갔을 것 같고 1라운드 극후반 그리고 2라운드 초반에서 보통 뽑혔을 텐데, 이제는 2라운드에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1라운드 내에서 승부가 날 듯한데, 1라운드 하위 픽도 사실 굉장히 낮아졌고요. 이제는 그 평가가 높으면 1라운드 중상위 픽, 한 1라운드, 정말 높게 치면 1라운드 한 5픽부터 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말 뭐 비시즌에도 좀 더 막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글쎄요, 웨스트브룩 하든에 이어서 탑3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높게 평가했을 때. 네, 그 정도로 안테토쿤보의 이제 그 실링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이제 쿤보는 더 이상 뭐 올라갈 그 천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쿤보가 조금만 더 보완해줬으면 하는 거는 역시나 3점슛이 평균 1개만 찍어줘도 정말 완전 토탈 패키지가 되는 거겠죠. 또한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멀티 포지션, 다양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굉장히 유용한 선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네, 이번에 언급해볼 선수는 상 먼저 얘기해드리자면, 이번에는 기량 발전상과 반대로, 네, 이번에 기량 퇴보상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량 퇴보상은 샌안토니오의 라마커스 알드리치입니다. 알드리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내내 제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시즌 끝까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지난 시즌에 이제 샌안토니오에 입단을 하면서 좀 출전 시간도 보장을 좀 조절을 받고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포틀랜드에 있을 때는 자기가 에이스이다 보니까는 좀 자신이 좀 캐리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워낙 좀 이 선수 자체가 좀 다재다능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샌안토니오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 시스템에 금방 적응을 했고, 뭐 물론 전반기를 조금 날려먹긴 했지만 어쨌든 2년차에는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스탯을 찍어내겠다라기보다는 팀 승리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둘러대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알드리치의 클래스를 믿고 2, 3라운드에서 뽑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72경기 출전해서 17.3득점, 7.3리바에 1.9어시, 블락 1.2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비교를 해드리자면 1314, 네, 포틀랜드의 최근 5년간 최고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3득점에 11리바, 그리고 2.5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 또 마지막 해, 포틀랜드 마지막 해에서도 23.4득점에 10.2리바운드, 1.7어시스트, 이렇게 평균 더블을 기록했던 빅맨이 이제 17.3득점에 7.3리바 정도로 기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스탯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 최전성기에 있을 때 알드리치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이래저래 좀 실망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3점슛 성공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표본이 조금 적긴 적어요. 0.8개 던져서 0.3개 넣는 41%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이게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알드리치의 그 드래프트 가치, 평가 가치가 굉장히 좀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 3라운드, 2라운드 후반, 3라운드 초반이었던 이제 작년 드래프트와는 달리 올해 드래프트는 3라운드 후반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3라운드 중반에서 4라운드 초반으로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조금 좀 보이고 파우 가솔이 1년 계약인지 2년 계약인지는 조금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남게 된다면 또 역시나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 하다 보면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빅맨들이 득실득실 하기 때문에 알드리치가 그렇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알드리치를 조금 더 낮은 픽으로 데려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뭐 기량이 뭐 많이 퇴보된 것까지는 아닌데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알드리치가 최전성기의 그 구간을 넘어서 이제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량 퇴보상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얘기해볼 선수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다음번 녹음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틱 프라이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후 팡콩남 로티셔리 리그에서 셀틱 프라이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 유저입니다. 이제 판타지 리그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소감을 드리자면, 우선 그 드래프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실상, 시간 제한 없이, 거의 3일에 걸쳐서 했던 드래프트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카톡방에서 3일 동안 드래프트를 하면서, GM분들과 끈끈한 추억 혹은 기억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판타지 리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이제 남는 실수는 이제 루비오를 드랍했던 것인데, 이제 후반기에 제가 2위를 하고 있을 때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득점과 이제 3점을 끌어올려야지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루비오를 과감히 드랍하고 게리 해리스를 애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리 해리스도 결국은 제가 믿지 못하고 좀 이따 드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루비오와 해리스 둘 다 끝까지 이제 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쉽습니다. 뭐 어찌됐건 올 시즌 판타지 리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 내년에도 여기 GM분들과 판타지 리그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팡콩남님 이하 모든 GM분들 올 시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루비오를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실수 경험담에.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야구리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루비오가 드랍이 됐었어요. 전반기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전반기에서도 한 중후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루비오가 드랍이 됐었어요. 그때는 조금 부진할 때였어요. 그냥 어시스트만 뽑아내고 득점 같은 거는 거의 기대 안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포인트 가드가 조금 넘쳐가지고 루비오를 내놨었는데, 그때 제가 클레임을 걸긴 걸었었는데 낮은 순번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데려가지 못하고 다른 분이 데려가셨었는데, 그게 이제 라빈이 시즌 아웃 되면서 루비오가 완전히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게 됐죠. 그래서 전반기의 루비오와 후반기의 루비오는 거의 다른 선수라고 보면 될 정도로 정말 갱생 아닌 갱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언급드린 선수는 리키 루비오. 리키 루비오에게 저는 갱생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그 밑에 글자가 다 이응 이응 이응이다 보니까는 뭔가 좀 발음이 조금 그런데, 갱생상. 네. 재밌네요. 그냥 부제로는 약간 비긴 어게인 같은 느낌으로 비긴 어게인상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최종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11.1득점에 4.12바 그리고 9.1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 좀 말아먹었던 걸 생각하면 시즌 후반 스탯을 놓고 보면은 아마 평균 어시스트도 9.1개보다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선수의 출전 경기 수입니다. 이번 시즌 루비오의 출전 경기 수는 총 75경기, 81경기 중에서 75경기나 출전했다는 것은 루비오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데뷔 6년차에 드디어 입증해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루비오의 최대 단점인 그 내구성을 자신의 손으로 극복해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에게 정말 갱생했다는 말을 정말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싶은데,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낮게 뽑혔었어요. 또 이 선수 또 뭐 전반기 시즌 아웃되고 들어눕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꺼려 했었는데, 그리고 또 FA로도 많이 풀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잭라빈 시나웃이 이 선수를 갱생시키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네소타는 이번 시즌에도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10년째 희망만 먹고 사는 팀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에 다음 시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젊은 유망주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티보드가 이미 그 집권 1년 차에 잭라빈의 무릎을 박살내버렸고, 또한 앤드류 위긴스와 칼 앤서니 타운스의 출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이번 시즌 위긴스나 타운스는 이번 시즌에 심지어 다친 경기도 거의 없었고, 거의 전경기 출전하는 또다시 시카고 시즌2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루비오도 신기한 게 75경기 뛰면서 평균 33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4년 4,400만 달러를 주고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으나 후반기에 대폭발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 일단은 트레이드 카드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이번 시즌 끝나고 뭐 페코비치의 계약 기간이 끝나나요? 그래서 이제 좀 셀러리 캡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과연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또 무하메드도 이제 FA로 풀려서 붙잡지 않는다면은 좀 더 FA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버틀러는 힘들겠죠. 어쨌든 루비오는 이번 시즌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제 루비오가 1위 갱생이었다면 2위 갱생은 브래들리 빌인데, 빌 같은 경우에는 루비오처럼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온 급은 아니고 그냥 항상 그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아쉽다 유리몸 그랬던 거지, 루비오에 비하면 좀 더 그 하락폭이 조금 줄어가지고 한 명만 뽑은 루비오에게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퇴물상. 네, 이거는 얘기할 때부터 일단 상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좀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데, 이거는 얘기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시즌 내내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데릭 페이버스입니다. 유타의 데릭 페이버스인데, 항상 저평가돼 있지만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부상이 발목 잡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스탯만 보더라도 좀 처참했는데 9.5득점에 6.12바운드 0.8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시즌 커리어 한 1, 2년차? 3년차? 네, 그때의 모습을 거의 보여준 것 같고, 야투율이나 자유투율도 크게 좋지 않았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했는데,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드래프트로 페이버스가 보통 한 4, 5라운드에서 뽑힌다고 생각하면은 4, 5라운드 픽을 하나 버린 셈이니까는 베스트 5의 퍼즐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니까는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픽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선수를 픽하신 분들은 아마 좀 고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우승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승권에 속한 팀의 알턴이 그런 좀 송곳 같은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지금 좀 유타에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즌만 가더라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만기 카드이다 보니까는 유타 입장에서는 지금 헤이워드를 일단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루디 고베어가 쑥쑥 커가는 마당에 페이버스까지 껴버리면은 조금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는 둘 다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페이버스를 어쩌면 처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만기를 앞두고 트레이드를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이버스가 저는 유타에 남아도 상관없고 떠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페이버스 없이도 이번에 유타가 결국에 시즌 5위로 좋은 성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페이버스가 없어도 유타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든 헤이워드를 잡아야겠고, 헤이워드를 놓친다면 그에 걸맞는 스몰 포워드 한 명 데려와야겠지만요. 어쨌든 페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시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좀 복귀했다가도 빠지고 복귀했다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계속 다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IR에 냅둔 것도 좋긴 한데, IR이 또 생겨났었다면, 부상 선수가 또 생겨났다면 그냥 페이버스를 가차없이 버리는 게 시즌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뛴 경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번 시즌에 50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어요. 50경기밖에 소화 못했는데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해서 퇴물상, 이번 시즌 퇴물상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해볼 상은 퇴물상보다 더 안 좋은 어감입니다. 일명 브루투스 너마저 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정도 들으면은 제 방송을 1년 내내 꾸준히 들으신 분이라면 대충 예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챈들러 파슨스입니다. 네, 챈들러 파슨스는 페이버스를 능가하는 그런 먹튀가 되어버렸죠. 이번 시즌 34경기 출전, 평균 6.2득점에 2.5리바, 1.6 스틸, 이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가 34%였고요. 3점 슛도 27%, 네, 자유투는 81% 했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연봉이 이번 시즌 22밀, 그리고 4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4년 동안 지금, 네, 뭐 90몇 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연봉이 상승하더라고. 22밀, 23밀, 24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미 벌써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왼쪽 무릎에 또다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멤피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당 터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가 자초했어요. 네, 휴스턴에서 너무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결국에 무릎이 터졌고, 댈러스에 가서도 무릎이 또다시 터졌고, 또 하필 FA 바로 앞두고 후반기에 버닝을 해서 맥스 계약을 따냈는데 또다시 들어누웠고, 이건 파슨스의 설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PER도 지금 7.7에 그치는 정말 NBA 최강 먹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NBA를 사랑하는 팬을 좀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인생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22밀이나 받으면서 저런 스탯을 기록한다는 거는 멤피스 입장에서도 사면룰이 있다면 바로 사면해버리지 않을까.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점점 30대가 다가오는 챈들러 파슨스인데, 과연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 부활할 수 있을런지 저는 좋게 안 봅니다. 네, 회의적으로 보는데, 이 선수가 계속 셀러리 캡에 잡혀있다면 멤피스는 아마 당분간 FA 영입은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선수들조차도 잡기가 굉장히 버거워질 것 같아요. 뭐 마크 가솔이나 콜리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계약 묶여 있으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다른 선수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또 뭐 그렇게 계약을 따낸다 하더라도 백업 선수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사치세를 부담하면 사실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멤피스가 과연 사치세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챈들러 파슨스는 날이 가면 갈수록 멤피스 팬들한테 팬포럼에서 정말 저주받을 정도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파슨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릭 로즈의 부활을 기대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확률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순서는 네, 꿀영 입상인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네, 많아서 이거는 베스트 5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냥 포지션별로 한 명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가드로는 루 윌리엄스, 그리고 슈팅 가드로는 에릭 고든, 그리고 스몰 포워드로는 윌슨 챈들러, 그리고 파워 포워드로는 너키치, 센터로는 카펠라를 뽑아왔습니다. 포인트 가드 부문에서는 율리스, 네, 또 루비오도 앞서 있었는데 루비오는 아무래도 드래프트를 대부분 했을 거라는 판단하에 제외를 했고, 율리스 같은 경우에는 에릭 블레소가 시즌 아웃 되면서 율리스가 포텐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을 했고, 루일 같은 경우에는 레이커스 전반기의 에이스였죠. 네, 명실상부한 에이스였는데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되면서 그냥 벤치에서 이제 스코어러로 자리매김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이제 휴스턴 같은 컨텐더 팀에서 이 선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1라운드 픽을 내주면서까지 루이를 데려왔는데, 레이커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탱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루 윌리엄스가 탱킹을 방해하고 있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고, 휴스턴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라운드 픽을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데려왔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이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선수가 역시나 드래프트 때 뽑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FA로 데려가신 분들은 정말 전반기에는 정말 꿀이랑 꿀 다 빨았을 테고, 후반기에 아마 뭐 넘겨드렸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꿀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잘할 때는 굉장히 잘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옆에 있는 에릭 고든과 항상 스탯을 나눠 먹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전반기에 비하면 스탯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네, 루 윌리엄스가 그래도 나름 식스맨 상도 받아본 선수이다 보니까 그 클래스가 아무래도 있죠. 네, 그래서 전반기에 루 윌리엄스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상을 드려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수에게 포인트 가드 쪽 꿀영 입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 가드 쪽은 이거는 거의 명확하지 않았나 싶어요. 에릭 고든이 일단은 다치지 않았어요. 네, 안 다치고 시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슈팅 가드 쪽은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보로는 니경이 있었어요. 니경이 있었는데 니경이 시즌 막판에 셧아웃이 돼버렸죠. 네, 그게 좀 컸어요. 그래서 에릭 고든은 뭐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제가 갖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에릭 고든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더욱더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합쳐서 한 8경기? 10경기도 넘게 아웃되지 않았었어요. 이건 아마 루비오가 풀타임을 소화한 것 급이나 에릭 고든의 풀타임 소화는 굉장히 NBA 좀 보신 분들께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스탯도 굉장히 잘 뽑아냈고, 에릭 고든이 시즌 중에 인터뷰에서 자기가 뉴올리언스에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혼동스러운 좀 약간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이제 돌려보면은 휴스턴에서는 자신의 롤이 굉장히 명확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플레이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에릭 고든은 이제 라이언 앤더슨과 같이 휴스턴을 이적을 했는데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 제임스 하든이 뭐 베벌리가 없을 때 이제 포인트 가드 롤을 맡고, 베벌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롤을 수행했었는데, 에릭 고든도 나름 드래프트 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탑 프로스펙트에 속해있던 유망주였고, 물론 부상이 많은 것을 앗아가긴 했지만 트레이드 될 당시에는 크리스 폴의 반대급부로 데려왔던 선수,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초대형 빅딜이었던 커즌스 트레이드 때 데려왔던 버디 힐드 같은 느낌. 물론 버디 힐드가 그때 에릭 고든 느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때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렇다고 슛만 쏘는 선수도 아니고 또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그렇게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어렴풋이 많이 보여줬고, 3점슛도 꾸준히 잘 넣었고, 한때 스테판 커리의 3점슛 기록을 능가했었죠. 물론 조금 다치면서 좀 안 나오면서 결국 커리가 역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루 윌리엄스의 영입으로 에릭 고든의 슛쏠 기회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커리가 좀 더 3점슛 성공을 더 많이 시켰죠. 하지만 에릭 고든의 이번 시즌 갱생
갱생 또한 역시나 무시 못할. 이 선수도 근데 드래프트 때 거의 안 뽑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이라는 스코어러가 있기 때문에 에릭 고든이 뭐 벤치로 나와봤자 얼마나 넣겠어라는 생각으로 에릭 고든 잘 안 뽑았을 테고, 또 부상 경력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미뤄졌을 텐데, 이 선수 또한 FA로 데려갔다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슈팅가드 포지션 내에서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윌슨 챈들러인데요. 스몰포드에서 윌슨 챈들러 뽑았던 것도 역시나 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엉덩이 쪽 수술을 받느라고 시즌을 통째로 쉬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잊혀진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냉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선수 또한 거의 뭐 드래프트 때 뽑으셨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덴버 시즌 초반에 이제 터졌죠. 그러면서 재빨리 애드가 많이 됐었죠. 저도 잠깐 애드했다가 부상 잠깐 한 2경기 쉴 때 드랍했다가 뺏겼었는데, 가져가신 분이 거의 시즌 끝날 때까지 데려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ESPN 또한 급히 애드한 분이 그냥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쭉 들고 가셨던 거 보면은 챈들러의 그 꾸준함은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기복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시즌 전반에 정말 꾸준한 모습 많이 보여줬고, 또 덴버가 물론 아쉽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게 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윌슨 챈들러의 역할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갈리날리랑 윌슨 챈들러 동시에 이제 아웃돼서 당분간 못 나왔던 게, 그게 덴버에게 스퍼트 낼 힘을 조금 추진력을 못 받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윌슨 챈들러, 네, 드래프트 되긴 될 것 같아요. 뭐 다치지 않고 뭐 덴버의 거물급 스몰 포워드가 들어오지 않는 한 윌슨 챈들러와 갈리날리가 그대로 갈 것 같고, 갈리날리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윌슨 챈들러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갈리날리가 만약 팀을 옮긴다면. 네, 그러면 윌슨 챈들러는 무난히 후반 라운드에서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포워드로는 유세프 너키치. 네, 너키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본보야지 팀에서 너키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언급을 했었죠. 저 또한 너키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전반기엔 전반기대로 터졌고 후반기엔 후반기대로 터졌던 선수인데, 터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터졌다는 게 나쁜 의미로 터졌다는 거죠. 요키치에 밀려가지고 벤치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를 시전하던 너키치가 팀을 옮기자마자 거의 요키치랑 맞짱 뜨릴 정도로 너 지금 나 무시했지? 너 여기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거의 완전 파괴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얼마나 그 게임을 열심히 소화했는지, 경기 중에 치아가 뭐 약간 손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 경기 뭐 결장하고 그랬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말 이를 악문 채 시즌 후반기를 했는데, 그게 너키치 때문에 포틀랜드가 부스트 받아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그랬고 과연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팀인데, 지난 시즌에는 전반기부터 잘해가지고 포틀랜드가 무난하게 플레이오프에 연착륙했던 거에 비하면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포틀랜드가 기복을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좀 트레이드를 뜬금없이, 네, 그 플럼리와 너키치의 1대1 트레이드를 감행했는데 픽도 아마 줬을 거예요. 어느 팀에서. 어쨌든 그 포틀랜드의 트레이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플럼리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너키치의 그 도끼가 플럼리의 그 다재다능함을 이겨버린 것 같아요. 너키치는 사실 피딩은 사실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득점, 리바운드, 블락 정말 그냥 정통 포스트맨인데, 포틀랜드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 포스트맨이었던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보다는. 반면에 덴버는 요키치가 있음에도 플럼리를 백업으로 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능 낭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덴버가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탈락하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너키치와 요키치가 공존이 안 되는 걸 덴버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메이드를 시켜야 된다라는 일념 하에 메이드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뭐 너키치가 뭐 다음 시즌까지 이대로 활약을 이어간다면 무난하게 포틀랜드의 트레이드 승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로는 클린트 카펠라를 뽑아왔습니다.
이 선수를 드래프트에 뽑으셨던 분은 굉장히 안목이 좋은 거라고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펠라는 충분히 드래프트에 한 번쯤 뽑아볼 만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와이트 하워드가 애틀랜타로 이적을 하면서 클린트 카펠라가 이제 강제 주전을 먹든 뭐 주전 자리를 꿰차든 어쨌든 주전 센터로 박아놓고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유투가 낮다고 하더라도 뭐 자유투 포기하더라도 이 선수 한번 데려가 보지 이런 생각으로 데려가신 분들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FA로 풀린 케이스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FA로든 트레이드든 드래프트로든 이 선수를 데려간 팀에게는 센터 자리 한 자리가 정말 든든할 정도로 이래저래 쏠쏠한 활약을 많이 펼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펠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기량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얻었을 테고 또 이제 휴스턴이 3위로 서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 카펠라도 그 포스트 시즌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낮은 자유투율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건 사실 크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득점 리바 블락이 좀 더 올라가길 바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펠라도 뭐 뽑아봤자 정말 하위 라운드, 최하위 라운드에 뽑았을 수도 있고요. 했는데 카펠라도 이제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 네, 중위권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로빈 로페즈가 조금 중하위권에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그 로빈 로페즈의 자리를 카펠라가 채우고 로페즈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제 네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저의 스나이퍼, 네, 이번 시즌 저의 스나이퍼였던 미키마우스님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판콩남이 운영하는 ESPN 판타지 리그 미키마우스 팀 운영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판타지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오전 시간에 경기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저희 팀 박스스코어가 회색으로 뜨면서 변하면서 이게 포인트 같은 좋은 스탯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턴오버가 올라가고 있으면 슬퍼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제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을 드래프트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이제 다른 유저분들도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번 소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판타지 리그를 운영해주고 이 팟캐스트를 운영해준 우리 판콩남에게도 무한한 박수를 보내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미키마우스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두 시즌 연속 너무 좋은 스탯을 뽑아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드래프트도 굉장히 잘하고 또 트레이드도 절대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참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하필 이번 시즌에는 저한테 스나이퍼를 자청해가지고 좀 굉장히 경쟁심이 붙었었는데 저희 팀이 시즌 초반부터 그냥 악재랑 악재는 다 만나가지고 조금 접고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한 8개 정도 수상 카테고리가 남아있는데도 지금 한 40분을 찍었죠.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아질 줄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었나봐요. 이번에 얘기해볼 선수 그리고 상은 불발탄 상입니다. 불발탄. 네, 터지지 않은 폭탄. 이 선수는 레지 잭슨. 네, 레지 잭슨입니다. 레지 잭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계속 다쳐가지고 못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시 스미스 백업 포인트 가드가 오히려 디트로이트에서 좋은 조각이 되면서 디트로이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었는데 레지 잭슨이 복귀를 하면서 이시가 벤치로 빠지고 레지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는데 오히려 팀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벤건디 감독도 아무래도 레지 잭슨이 주전이다 보니까는 최대한 기를 살려주고 잘할 것이다 했지만 여전히 못하자 결국에는 시즌 이제 후반에 들어서면서 라인업 교체를 단행했죠. 역시나 이시 스미스는 주전으로 올라서니까 제할 몫을 다 했고 결국에는 레지 잭슨은 셧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레지 잭슨 입장에서는 한 시즌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굉장히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래저래 굉장히 아쉬운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시즌 스탯이 평균 14.5득점에 2.2리바운드, 5.2어시스트, 야투율 42%, 3점슛 36%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턴오버는 그냥 2.2개 정도? 이 선수 또한 한번 터지면 20몇 득점, 30득점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어시스트도 10개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좀 폭발력을 많이 갖춘 선수여서 제가 이 선수는 변수가 될 거라고 하고 드래프트 때 뽑았던 그 후기를 남겼었는데, 그게 결국 터지지 않으면서 불발탄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제가 잭슨을 토비아스 해리스로 바꾸는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시스트가 아깝긴 하더라도 일단은 이 선수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 절대 이거는 시즌 막판까지 부활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렸었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손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잘했던 트레이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대1 트레이드를 제가 너무 상남자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안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필요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동희님 팀에서는 포인트 가드를 굉장히 급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가 그 전부터 레지 잭슨 괜찮다, 복귀해서 지금 스택 괜찮다 했어서 콜이 되고 토비아스 해리스를 데려왔었는데, 토비아스도 이번 시즌에 좀 오락가락 했었죠. 선발 벤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도 괜찮았던 거 생각하면은 레지 잭슨의 반대급부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레지 잭슨이 과연 다음 시즌에도 디트로이트에서 뛸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시즌 중반 트레이드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쯤에 그때 부진하던 루비오와 마트레이드 설이 있었지만은 불발됐죠.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루비오가 이렇게 터질 줄 몰랐겠죠. 그리고 반면 레지 잭슨이 이렇게 셧아웃 될 줄 전혀 몰랐겠죠. 벤 건디 감독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디트로이트의 성적이 또한 좋지 않게 되면서 벤 건디 감독의 신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 사장 겸 감독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권한이 막강해서 쉽게 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이번 시즌 레지 잭슨의 시즌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뽑아왔고, 다음 시즌에는 글쎄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제가 한 5, 6라운드쯤에서 뽑았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한 7라운드쯤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한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선수이긴 한데,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있었던 부상이 좀 이 선수의 평균 스탯을 많이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내내 100%로 소화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음 시즌에 좀 더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